2023년 1월 유럽 축구 이적 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2월 1일이고 이제 유럽도 2월 1일이 됐어요. 모든 서류 작업과 공식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 마지막 날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 무산되고 또 예상치 못한 일들로 무산되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데드라인에 이제 무산되는 케이스는 예전에도 유명한 케이스들이 많죠. 일단 데야의 팩스 사건. 예. 레알 마드리드 팩스가 고장나가지고, 데드라인 전까지 안 들어가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라치오가 코스티치를 영입하려고 했을 때, 프랑크푸르트에 메일을 보냈다, 오퍼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우리 받은 적 없다. 예. 딱 그러면서 라치오는 일부러 프랑크푸르트가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반박을 제대로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너네가 F를 빼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반박은 없었거든요. 예. 보낸 메일함을 자기들이 확인해봤더니 잘못 보냈네. 예. 취소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이날도 바로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킴 지에시. 사실 이제 2012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통해 조금 이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첼시에서는 조금 이제 전력에서 밀렸다 보니까 마지막 날 이제 임대 이적을 파리로 할 것이고 매우 유력하다, 성사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마감 시점에 다가와서 이게 무산됐다, 특히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 지혜씨 선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다양한 데드라인에서의 무산, 그리고 1월 이적 시장 내내 많은 이적설들이 있었고 유력하다고 점쳐졌던 이적들이 왜 무산됐는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일날 급진전이 됐고 실제로 하킴 지에시가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서 파리 생제르맹 사무실에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마노 기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함자죠. 양구단과 선수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거였다. 네.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인 갈티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에시 딜 하고 있어. 그거 사실이고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다. 했지만 순조롭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노 기자가 오후쯤 늦어가지고 조건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구매 옵션 없는 임대였는데 히어리고를 띄웠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오퍼도 있었지만 지혜씨가 오직 파리만 원했기 때문에 모든 걸 차단하고 이제 개인 조건까지 맞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히어리고가 뜨고 몇 시간 후에 벤 제이콥스 기자가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원래 딜이 오프다. 예, 원래 벤 제이콥스는 레스터 전담 기자인데 예. 보엘리가 오고 나서 뭐가 보엘리랑 연결이 됐는지 예. 첼시를 도리어 소스를 가장 먼저 물어다 오는 기자로 유명해졌죠. 예. 다만 근데 너무 첼시 쪽에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첼시 입장만 너무 변호한다. 이거 첼시 나팔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결국에 첼시의 좀 소스를 갖고 있는 첼시 내부 소스를 갖고 있는 기자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먼저 소식이 나온 것은 좀 면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첼시가 왜냐하면 이 당일에 첼시는 지혜시를 보내는 건 이제 솔직히 메인 업무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지혜시도 팔아야 되는 건 맞긴 했어요. 엔소 페르난데스를 마지막 날 급박하게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알아갔잖아요, 포르투갈로. 네. 그렇지. 자기들의 전용기도 띄우고 그 작업들에 아주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실수한 게 아니냐. 일단 여기서 지혜씨는 파리 생제르맹 클럽 오피스에 지금 gat혀 있다. 그리고 이 딜이 해결책을 찾을 거라는 자신감이 매우 떨어져 있다. 첼시는 제 시간에 서류 작업을 마치지 못했다. 그러면서 또 이적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자 그리고 스페인 매체 렐레보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테오 모레토가 이거 무산됐어. 끝났어. 확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BBC의 사이먼 스톤도 좀 디테일한 얘기를 했는데 이 딜은 이제 서류 문제로 인해서 서류가 늦게 제출이 되면서 무산이 됐다. 근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프랑스 파리 쪽의 입장을 좀 강하게 대변한 것 같아요. 레키프의 로익 탄지 기자가 아니 첼시가 무려 3번이나 잘못 보냈기 때문에 이 딜이 무산이 된 거야. 그래서 파리는 굉장히 화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로익 탄지가 현 시점에서는 프랑스 쪽에서 특히 파리 쪽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자죠. 어쨌건 간에 원래 첼시도 왜냐면 지금 무드릭도 영입을 했고 또 이제 마두에키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지혜씨는 보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선수 정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엔소 딜이 너무 이게 길어졌잖아요. 너무 길어지고 또 이제 루이 코스타 벤피카 단장이 절대 안 보낸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계속 거절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정신이 쏠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물론 그 정신이 쏠려 있어도 담당 직원이나 이런 중요한 이적 계약 관련 그 서류는 꼼꼼히 봐야 되는데 저는 생각해요. 한 번 정도는 잘못 갈 수 있다. 아니
좋게 양보해서 2번 정도는 잘못 보낼 수 있다. 파리가 왜 빡쳤냐? 아니 3번을 잘못 보내? 이런 거잖아요. 아, 그거 잘못됐거든요. 다시 보내주세요. 예, 보냈는데 또 잘못됐어. 아, 또 잘못됐거든요. 보내주세요. 거기다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요. 예. 지금 유벤투스 문제 발생한 거 있잖아요. 예. 그 유벤투스 그 문제 발생한 게 또 수기로 이렇게 수정하고 한 그런 그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진짜 화이트로 지우고 이거 잘못됐다고요? 아, 제가 지금 밖에라서 지워주세요. 뭐 이런 건가? 아니, 어쨌건 화이트로는 아니고 어쨌건 그 예. 수기로 예,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오염의 위험성이 있다. 그렇죠. 나중에 도 예.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거기에다가 도장 찍지만. 어쨌건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건 지금 3번이나 서류를 잘못 보낸 책임은 첼시에 있다라고 이제 파리는 주장하고 네. 있고 그래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뭐 그러고 있는데요. 로마노도 본인이 히어리골 띄었기 때문에 이제 AS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오프다. 이제 딜 커런틀리 오프라고 했어요. 왜냐면 일단 파리가 그 프랑스 리그 사무국에 어필을 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네. 뭐 그리고 서로 시간이 조금 늦은 건데 좀 어떻게 좀 양해 안 되겠냐. 뭐 물론 얘기해볼 수 있어요. 많은 팀들이 이렇게 됐을 때 얘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은 안 받아들여지긴 하거든요. 이런 예. 경우들이.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데드라인이 넘어간 거니까. 그리고 예. 그때까지 서류가 안 그러면 예전에 그런 사례들도 다 결국은 처리가 됐어야 되는 예.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네. 근데 이제 프랑스 축구협회에서 만약에 이걸 받아준다면은 예. 그러면은 조금 가능성은 있긴 하죠. 왜냐면 보내는 거는 언제든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받는 쪽이 데드라인이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프랑스 축구협회에서 만약에 이거를 받아준다면은 그래서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해줄 수 있다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첼시가 그냥 GSC랑 계약 만료를 해가지고 보내는 방안도 있긴 하죠. 예. 하지만 자유계약 선수가 됐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해요. 아. GSC를 아예 자유계약으로 풀어줘서 무적 선수로 만들어 버리면 또 그 리그 규정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팀이 됐든 GSC가 3팀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첼시는 GSC가 뛸 자리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됐고 첼시가 지금 연봉 문제도 좀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다만 근데 첼시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무조건 그냥 임대를 보내는 방법이었고 예. 그리고 또 아직 끝나지 않은 리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적 대표적으로 나가는 기간이. 튀르키예 리그는 열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첼시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SC가 파리 생제르맹을 원했기 때문에 파리와 그 협상을 했던 거였지. 그렇죠. 첼시는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다만 이제 GSC 입장에서 굉장히 분통이 터지고 그렇죠. 그리고 첼시도 아무리 뭐 그렇다고 쳐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노력을 이제 그렇죠. 해보겠죠. 예.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다 된 밥이었던 이 GSC의 파리 임대가 무산이 됐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콘데 이것도 이제 로마노의 히어리고가 역시 믿으면 안 되겠다. 예. 왜냐하면 로마노가 이 뉴스도 이제 데드라인 그 당일에 메디컬 테스트 예약이 됐으니까 사실 메디컬 테스트 예약까지 하면 그 뒤에 보도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거의 공식 발표만 남은 거라서 메디컬 테스트 잡았다 하면 히어리고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메디컬에서 탈락하는 예. 경우들이 있는 예, 거니까요. 거의 흔치 않으니까 일단 히어리고를 때려놨어요. 그 보도하는 입장에선 메디컬이 끝나기까지 기다리면 단독 보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 잡았다고 하면 보통 단독 보도가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그래서 이제 우니온 베를린으로 간 거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뉴스였고 큰 뉴스였잖아요. 네, 그랬죠. 안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우니온 내에서도 상당히 독일 내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우니온 같은 경우는 원래 구 동독 지역의 구단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구단이 기본적으로 원래 그 공산권 과거 공산권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와 이제 경찰 그쪽 관련된 구단들이 이제 강호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 구단은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 모아서 구단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게슈타포 있잖아요. 네. 비밀 경찰에 감시도 받았던 구단이었어요. 과거에. 네. 그러면서 3부 리그라던가 계속 이제 하부 리그에 있었다가 차근차근 올라와가지고 분데스리가까지 승격하자마자 또 곧바로 컨퍼런스 리그 가고 이번에 유로파 리그 가고 예. 이런 케이스거든요. 현재 분데스리가 2위입니다. 바이언이랑 승점 1점 차예요. 우승도 가능하고 챔스까지 노릴 수 있는 팀이에요. 그런 가운데 유라노비치라고 이번에 네. 그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그리고 빅클럽들과 연결됐던 유라노비치를 영입한 데 이어서 이스코 영입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주말에 있었던 헤르타 베를린하고의 베를린 더비에서 우니온이 승리를 하고 나서 예. 이제 트림멜이라고 그 우니온 베를린 주장이 예.
베를린 더비 승리한 그 환호하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다가 이 승리는 이스코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글을 올린 거거든요. 서로 이제 교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스코가 온다는 예. 거에 대해서 구단에서 다 알고 있고 선수들까지도 알게 되면서 사실 이스코가 지금 조금 꺾였지만 그래도 한때 스페인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혔었고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 워낙 또 좋은 성과를 많이 냈잖아요. 그 저기 빨간 줄이 이스코가 바로 이제 거기다가 이거 올린 거거든요. 이제 함께 후반기 잘해보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가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유라노비치와 이스코의 영입이 독일에서는 아니 독일만이 아니고 그 단장 우니온 단장도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챔피언스 리그를 향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니온이 그렇게 야망을 드러낸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우니온 베를린 클럽 역사상 지금 최대 황금기이자 최고점으로 갈 수 있는 시점에 우리도 이제 뭐 큰 돈을 쓴 건 아니지만 선수단을 좀 화려하게 만드는 단계다.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메디컬 테스트를 한 이후에 이 딜이 취소됐다는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건 같은 것들을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먼저 나오긴 했었죠. 아무래도 이게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뭐 몸 상태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일단 이스코가 몸 관리를 굉장히 못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것도 세비야가 그러니까 이스코를 아예 계약 해지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이유의 하나로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체중 관리가 안 됐다거나 이건 정확하게 저희는 몰라요. 메디컬 결과를 모르니까 아니면 몸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우니온 쪽에서는 그러면은 뭐 부상 시에는 연봉을 어느 정도 깎는다거나 뭐 이런 조항들을 내세우긴 했겠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기 나온 사실 로마노가 취재한 건 아니고 로마노가 이제 독일 쪽 기자 필립의 얘기를 좀 전한 건데 초기에 메디컬 테스트 하기 전에 합의됐던 조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우니온 베를린이 변경을 요청하자 이스코 측에서 그럼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끝나버린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스코가 지금 이제 1월 이적 시장이 사실 대부분 리그가 문이 닫혔는데 안 한다는 건 무적 선수 은퇴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마 문이 열려 있는 다른 리그로 가거나 혹은 또 이제 무적 선수니까 사실 조금 더 갈 수 있는 폭이 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니온 입장에서는 또 이 선수가 꼭 필요했던 건 아닌가 봐요. 뭐 완전히 꼭 필요한 건 아니긴 하죠. 왜냐면 없이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게 아닌가. 세비야에서도 계약 해지가 된 상태에서 메디컬까지 탈락을 한 거잖아요. 결국 이건 메디컬 탈락인 거거든요. 이렇게 조건을 바꿨다는 얘기는 메디컬이 탈락했을 때 위험이 보일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뭐 영입 취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왜냐면 지금까지 뭐 지금 주장과의 분위기라든지 또 이스코의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좀 안 좋다고 해도 살펴보고 끌어올려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이제 목표로 한 영입이니까 우리가 좀 조건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 좀 이런 것 좀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 정도 한 건데 이스코가 좀 기분이 상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냥 파토가 났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GLC와 이스코가 마지막 날 이렇게 좀 흔치 않은 일로 무산이 됐고 또 저희가 이제 이적 시장 기간의 과정 또 활발하게 다뤘던 아스날이 이제 메가 오퍼를 보냈던 카이세도는 결국엔 이제 잔류하게 됐고 또 아스날은 조르지뉴만 영입하면서 미드필더 보강을 마쳤어요. 뭐 마지막 순간에 첼시가 만약에 엔소가 끝까지 안 되면 카이세도한테 뛰어들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 엔소 딜을 확정지었고 첼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카이세도는 남게 됐는데 참 진짜 황당하게 됐죠. 왜냐면은 작별 인사까지 다 보내고 훈련까지 빠졌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브라이턴으로. 물론 훈련 빠진 것에 대해서는 브라이튼 구단에서도 휴가 너 쉬어, 너 마음 심란할 텐데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 쉬어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사실 아스날이 마지막 날에도 오퍼는 했대요. 7천만 파운드를 던져봤지만 여전히 똑같았다. 아니 우리 얘기했잖아. 안 판다니까.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끝난 이후에 그걸 이제 카이세도한테 연락을 했나봐요. 아스날도. 그래서 카이세도도 그럼 훈련에 복귀하겠다. 그래서 훈련을 이제 2월 1일 오늘부터 한다고 합니다. 어쨌건 그 고비어스 어쩔 거예요. 그 흑역사예요. 흑역사. 여름에 이제 카이세도는 아마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1월에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여름에 가게 된 선수들의 사례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선수 이름은 토트넘을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슈크리니아르 선수인데 뭐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고 드디어 이제 인테르 밀란과 계약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이 선수가 1월에 옮길 수 있는 선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파리 생제르맹이랑 협상까지 했거든요. 이 협상이 원래는 여름에도 있었어요. 여름에도 거기가 5천만 유로 가지고 협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파리가 결국은 그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원래 인테르는 그때 슈크리니아르를 파리로 팔고 브레메르가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브레메르가 인테르 가고 싶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인테르가 슈크리니아를 못 파니까 브레메르를 못 데리고 오고
그런 가운데 유벤투스가 브레멘을 데려갔었죠. 예. 그러면서 슈크리니아르는 슈크리니아르대로 남고 예. 그래서 슈크리니아르가 자기는 뭐 인텔의 주장이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당연히 재계약을 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네. 예, 재계약을 거절을 계속한 예. 거죠. 역시 고민하다가 예. 돈이 역시 예. 결국 그러니까 인테르가 100기를 들고서는 예. 마지막 순간에 파리 생제르맹한테 예. 인테르가 제발 2천만 유로라도 사가세요. 절반 이상 깎인 겁니다. 그쵸, 지난 2,500만 여름보다. 낮으니까. 심지어 이번 시즌에 슈크리니아르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현재까지 제발 2천만 유로에 사가세요 했는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갑이 된 거죠. 우리 1,000만 유로 이상 주기 싫은데 아,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보스만으로 그래서 데려갈 거야.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파리가 올해 그래도 챔스 우승 노리려면 필요하지 않나. 뭐 약간 좀 센터백 라인이 계속 흔들리고 있긴 하죠. 그래서 예 지난 주말에도 승리를 하지 못했고 예. 예 계속 라모스가 너무 갑자기 훅 가버린 게 커가지고 그죠. 예 그렇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파리 생제르맹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제 리오넬 메시가 사실은 올 시즌 끝나고 떠난다는 얘기들이 처음엔 있었을 때는 아 이번에 반드시 우승해야지 했으나 월드컵 우승 이후 이제 메시가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좀 더 이제 그 선수 생활의 잔여 일정에 좀 이제 마음이 커졌나 봐요. 그래서 재계약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파리랑. 그러면은 그래 활사 올 시즌 우승을 못해도 다음 시즌에 하면 되니까. 은바페도 2023, 24 시즌까지 그러니까 있으니까 굳이 지금 쓸데없는 돈 쓰지 말자. 네. 여름에 데려오자.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진전된 얘기를 보니까 합의는 끝났나 봐요. 네. 슈크리니아르는 100% 여름에 자유계약으로 파리에 간다. 저것 때문에 파리가 그러니까 강짜를 놓을 수 있었던 예. 거죠. 1,000만 유로면은 우리가 데려가 줄게. 근데 1,000만 유로 넘으면은 못 데려가.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슈크리니아르랑 이미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은 왜냐면은 2,000만 유로더라도 여름에 뺏길 수 있잖아요. 경쟁이 붙을 수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2,000만 유로라도 영입을 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마 개인 합의가 됐다. 예. 약속이 끝났다. 아마 개인 조건도 오갔을 것이다라고 봐야 예.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첼시가 뭐 인테르 밀란에 쿨리발리를 뭐 역제안했다. 그런 얘기도 예. 있었어요. 슈크리니아르 나가면은 수비수 좀 보강해야 예. 되니까. 하지만 뭐 슈크리니아르가 남게 됐기 때문에 예. 다 없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마루타시오가 참 좋게 얘기는 해줬네요. 예. 예. 슈크리니아르가 선택을 한 거고 예. 이건 그의 권리다. 예. 예, 우리는 이걸 존중해야 한다. 그렇죠. 예. 뭐 사실 계약 그래도 의견 요새는 남았는데. 많이 싸우잖아요.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예. 예, 특히 밀란 쪽이 요새 계속 보스만을 좀 놓치면서 예.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루카쿠 사례로 어느 정도 인테르가 재정적인 안정을 찾지 않았을까. 그래? 우리도 이 득본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름에 쿨리바리를 싸게 우리도 데려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밀란은 난리도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은 차라놀루, 캐시에 막 연달아서 보스만 놓친 데다가 예. 또 레앙도 지금 재계약 계속 예.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유벤투스도 지금 거의 폭망 상태니까 그렇죠. 인테르는 아 그래 우리 정도면 나쁜 상황이 아니야. 여기- 우리 정도면 아, 선방한 거야. 아, 우리 집이 불난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이 큰일 난 줄 야 알았는데, 이건 안 옆에. 좋은 일도 아니야. 네. 이제 그런 거죠. 슈크리니아를 반년 쓰지 뭐 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소식은 암라바트 이 선수 역시 뭐 토트넘 팬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원한다고 네. 해서 많이 연결이 됐던 선수인데 바로 피오렌티나 미드필더거든요. 근데 네. 이 선수의 주가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로코가 4강 가면서 엄청 올랐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선수도 이제 여러 팀들의 이름이 들리니까 특히 예전보다 더 좋은 팀들의 이름이 들리니까 네. 이적을 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런 가운데 바르셀로나가 임대 후 영입 옵션 제안을 했어요. 그 네. 금액이 300만 유로 임대료에 3,700만 유로 이제 영입 옵션. 이게 의무는 아니고 네. 제안은 당연히 피오렌티나는 그렇죠.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저게 그러니까 조건부도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피오렌티나가 만약에 완전 이적 옵션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의무 예. 이적 옵션이.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은 이거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예.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바르셀로나도 저는 완전 이적 옵션 발동시킬 생각 없었을 거라고 예. 생각해요. 지금 당장 바르셀로나는 지금 당장 선수 영입이 필요한데 셀러리캡 문제 때문에 선수 영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로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건데 예. 예, 뭐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 이제 암라바트는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날 원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는지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된다. 미래에는 아무것도 약속해주지 못한다. 바르셀로나가 지금 원했지만 앞으로 원할 리가 없기 때문에 난 지금 너무나 가고 싶다.
남겼으나 뭐 이게 될 리가 있나요? 네. 결국에는 잔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수비 영입을 좀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네. 가운데 세윈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왜냐면 펠리페가 나갔으니까. 예, 그 세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레스터랑 계약이 끝나니까 저렴하게 좀 옮기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이게 아예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네. 재정적 페어플레이의 연봉 상한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아틀레티코가.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 사울 리게스를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 리게스 정리 문제가 이강인 선수랑도 연결이 돼 있는데 결국에는 사울 리게스라는 고액 연봉자 처리에 실패하면서 추가 영입을 할 수 없었다. 그건 세윤주 같은 경우는 브랜든 로저스 감독하고 완전히 틀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레스터가 그냥 공짜로라도 보내주겠다였어요. 계속. 그렇죠. 예. 지난 여름부터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이게 결국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셀러리캡 이슈 때문에 안 된 네. 거죠. 그러니까 라리가가 정말 이 셀러리캡 문제 때문에 선수 영입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이거는 유럽 전체 규정이 아니라 라리가만 적용된 네, 규정이다 그렇죠. 보니까 라리가 팀들이 선수를 내보내지 않으면 영입을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이 협상 주도권을 못 가져가요. 네. 일단 내보내버린 다음에 다시 움직여야 되니까 운신의 폭이 작아지는데 결국에는 뭐 일단 여름에 자유계약으로 올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추가적으로 정리될 선수들이 있을 거라서 이 선수는 계속 아틀레티코가 노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뭐 우리 선수들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규성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잔류하면서 네. 여름에 라리가 2개 팀이 오퍼를 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걸 좀 믿으면서 남은 것 같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매체들이 나왔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에 못 데려왔지만 여름까지 관심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빅6 중에 한 팀이 뭐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황 요건을 저희들도 따져봤을 때 노릴 수 있는 그나마 미드필드에 보강이 필요한 팀은 맨유밖에 없었으나 사실 맨유도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다면 마케팅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보고 좀 관심을 가진 것이지 당장 에릭센이 지금 다쳤다고 해서 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직전감으로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것도 그건데요. 네. 맨유도 지금은 임대밖에 안 되는 팀이었어요. 그렇죠. 바르셀로나랑 다른 의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이 매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적료 자체를 보드진에서 지불을 안 해주는 문제가 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테나 감독이 또다시 자비처를 임대로. 예. 이번 영입들이 다 임대예요. 그렇죠. 베오루스도 그렇고 사실은 이 매각 이슈가 없는 원래의 맨유였다면 자금력도 충분하고 사실 이 시점에 솔직히 말하면 선수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네. 아마 데려왔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무리뉴 감독 시절의 맨유였다고만 하더라도 더 좋은 미드필더 영입하고 이강인 선수한테도 오퍼를 했을 수 있어요. 네. 뭐 마케팅 가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이 자비처 임대로 떼왔다. 근데 이것도 사실 대단해요. 왜냐하면 저는 네. 테나우 감독과 맨유 그 협상 담당자가 뭐 머터프 아무래도 머터프가 했을 것 같은데 예. 수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릭센이 주말에 이제 레딩과의 경기에서 그 경기에 다쳤어요. 근데 그 다친 진단 결과가 이적 시장 마감일 아침에 나온 거예요. 장기 부상이다. 날짜도 알겠죠. 네. 4월 말 5월 초다. 그럼 거의 시즌 아웃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수 영입 안 할 수가 없는데 시간 몇 시간 안 남았어. 근데 자비처를 네. 임대로 데려올 수 있었던 거죠. 베오르스트건 자비처건 뭐 이 선수들이 맨유급에 미달할진 몰라도 그래도 임대로 데려올 수 있는 최선의 선수들을 저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기대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에릭센 선수의 로테이션 자원으로도 클 수 있는 선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할을 또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다 보니까 자비처가 조금 더 한 칸 미치잖아요. 결국에는 만약에 브루노가 다쳤다. 뭐 그래도 자비처 쪽으로 갔겠지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자비처는 원래 공미 역할도 많이 네. 해. 원래는 공미였어요, 이 네. 선수가. 어제다가 둘의 성향을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는 좀 더 공격적으로 쓸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에릭센이 있는 상태에 서브로 들어오는 거면 괜찮은데 뭐 에릭센이 지금 부러진 상태면은 더 확실하고 더 검증됐고 또 피지컬적으로도 성장된 선수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남은 시즌은 마요르카에서 보내게 됐는데요.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사실 워낙에 1월 달에 많은 협상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적 시장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2월부터 이미 여름 이적 협상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름 이적 시장의 뉴스들도 3, 4월이면 이제 많이 터져 나오거든요. 이적 시장의 새로운 소식들도 한국 선수들의 유럽 내 이동 및 유럽 진출에 관한 궁금증들 한준TV에서 체크하고 분석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